네, 9주차 3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숲이 차지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를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폭염,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이팝나무 꽃이 쌀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이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진직 벚꽃은 지고 철쭉이 피어 있고, 이제 이팝나무가 되게,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5.18 이전에 이렇게 피거든요. 5월 달에 피는데 벌써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일주 전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녹화일이 4월 23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몇 군데 보니까 이팝나무가 피어 있더라고요. 올 여름에도 얼마나 더울지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되게 이제 폭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도심의 가운데는 이제 우리 그 교외보다, 그러니까 주변 시골보다 훨씬 더 뭐 따뜻하다고 하죠. 겨울에는 온도 차이가 좀 나죠. 이거는 우리 이제 도시 열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더운 공기가 이렇게 이 도시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는 이렇게 햇빛에 의해서 가열됨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이제 도시 열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이제 하나의 기후변화 할 수 있고, 숲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알 수 있고요. IPCC, 아까 이제 국제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기구인데, 그래서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인데요. 2도씨 이상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2030년 이후에 밀 수확량이 10년마다 2% 감소하고, 옥수 수확도 1% 정도 감소하고요. 수자원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제 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물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구 온도가 2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식량 부족에도 문제가 되고, 또 수자원에도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 인류 삶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멸종위기종, 생물이 아까 4도씨 이상 되면 거의 대부분 멸종이 된다고 그랬죠. 생물이 멸종위기종에 처할 수 있을 거요. 굶주려서 야인 이런 북극곰의 모양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고, 이것은 이제 이 얼음이 녹게 되면 바다에 이제 영양분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플랑크톤이 줄어들면 물고기가 줄어들고, 물고기 줄어드니까 이런 바다 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북극곰도 이렇게 서식처가 부족하기도 하고, 먹이가 부족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멸종위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외에 많은 생물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표시해 주는 게, 1.5도씨 상승할 때하고 2도씨 상승할 때하고 0.5도씨 차이인데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폭염이 약 2.6배 정도 증가하고, 얼음이 없는 북극에는 약 10배 정도 더 얼음이 많이 녹는다는 거죠. 해수면 상승은 1.5하고 2도씨인데 0.06m. 생물종이 감소되는 것들은, 이 동물은 2배, 식물도 2배, 그 다음 곤충은 3배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생태계 시간에 했죠. 이 먹이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서 식물,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돼야지만이 안정된 생태계라고 그랬죠. 곤충이 많이 줄어들면 1차 소비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2차, 3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의 1.86배 정도 약화가 되고 영구 동토층, 빙하 이런 것들이 38% 악화가 되는 거, 작물 면적이 2.3%, 산호초 29%, 어업이 2배 정도 악화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연구 결과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도시로 이렇게 억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5도시로 낮춰야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 표만 보더라도 극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탄소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산화탄소 불균형인데 흡수와 배출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호흡할 때도 이산화탄소 배출하죠. 특히 누가 많이 배출한다고 그랬어요? 소, 코끼리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동물들이 호흡하는 것들 소잖아요. 이런 또 동물들이 이렇게 사체가 발생하면 더 많이 발생하는 거고, 또 석탄, 석유, 휘발유, 석탄연가스 등을 연소하면서 나오는 이 가장 많죠.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산화탄소 다이어트 할 때 육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식물을 태울 때도 나오는 거고, 식물이 호흡할 때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많은 곳에서 배출을 하는데 흡수는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이나 숲에서 흡수하는 거고, 바다 속에 수많은 플랑크톤, 미역 같은 해조류 이런 것들도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 자체에서 흡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흡수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의 발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그 발표 한 바에 따르면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약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3,4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기여를 하겠다 하는 거죠. 흡수를 2,680만 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심겠다는 건 610만 톤을, 몽골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저장은 200만 톤, 감축은 520만 톤 정도 하겠다 이 말이죠. 3억, 그러면 북한에다도 3억 그루 협력을 잘 해서, 그 다음 우리나라에 27억 그루 이렇게 해서 100만 톤, 2,800만 톤 정도의 또 해외에다 이만큼 이렇게 이제 나무를 심을 계획들을 세워 놓은 거죠. 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것에 따르면 섬 지역의 산림 토지, 이제 유휴 토지, 놀고 있는 토지, 도시숲 정원, 우리 도시 공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재 도시라면은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나무로 집을 지으면 탄소가 그만큼 저장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농촌, 산촌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직접 심는 거죠. 경계림, 휴양림, 보호지역, 경계림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유휴토지, 그러니까 놀고 있는 토지라는 섬이나 도시정원이나 기존에 나무가 부족한데 심는 게 1억 그루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제림으로서 약 720만 톤 정도, 이게 이제 다 합히면 26억 그루 이 정도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숲을 왜 이렇게 심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이걸로 평가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산림의 공익적인 평가가 이 221조 원 엄청나죠. 이게 이제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1.7%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11.7%. 국민 1인당 약 428만 원. 그러니까 우리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이 모르는데 우리가 1년에 428만 원을 숲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온실가스 흡수 저장, 그 다음에 산림 경관, 우리 가서 이제 그 관광 즐기죠. 그 다음에 홍수나고 뭐라고 했던 우리 비 많이 오면 흙탕물이 이렇게 쓸려 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감시켜주는 역할. 산림 휴양, 여러분들 뭐 자연휴양림도 가기도 하고 등산도 가기도 하고 수원 함양 산이 있음으로써 이제 물을 저장해 주죠. 산림에서 이제 정수 물을 깨끗이 해주는 거, 산소를 저장해 생산해 주고 강합선을 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산에다 이제 녹화를 하는데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경제수립 한 종의 나무만, 삼나무만 몽땅 심었어요. 그런 산은 건강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산림 녹화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신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나무가 굉장히 많은 산을 봤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같은 경우에 민둥산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매년 식목일 때 이제 뭐 옛날 얘기가 그렇지만 식목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에서 그냥 단체로 나무를 심으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리밭 밟으러 가요. 보리가 이제 겨울철에 얼어서 막 뜨잖아요. 밟아줘야지만 이게 자라거든요. 또 보리를 베러 여름철에 나가고 그 벼를 베러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 산림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양한 종을 심음으로 인해서 산림이 지금처럼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정 부분들은 편백이라든지 이런 이제 나무들을 그 식재 심음으로써 이제 경제림을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산림 녹화 성공국으로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깨끗이 하고 대기질 공기도 하고 산림 치유, 요즘 이제 여러분 그 치유센터가 꽤 있어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뭐 전라북도 곡창에 방장산에도 있고요. 하순에 만연산이라는 것도 가면 치유숲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산에서 피톤치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치유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혈압 관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리들을 하고 있어요. 열섬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돈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온실가스 저감하면 75조 정도, 뭐 28조, 0.8조 이렇게 해서 총 221조 원의 그 공익적 가치를 한다 하고 산림과학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숲이 그만큼 이제 기후 변화에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미세먼지 저감하는 역할도 하고. 숲을 가꾸면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목재,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탄소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산이 없으면 막 이런 그 저수지나 하천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우리 큰 강들의 발원지가 다 산에가 있잖아요.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 낙동강이 어디로 가죠? 부산에 울석도라는 데서 남해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발원지 어디가 있어요? 강원도에가 있잖아요. 강원도에가. 그 다음에 한강, 역시 강원도에가 발원지가 있죠. 우리 영산강은 그냥 전라남도에가 있어요.
장성의 황룡강이 발원지라고 그러고, 약간 이제 좀 과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가마골이라는 담양에 있는 것은 시원지라고 그러고,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산에 있는 계곡에서 물이 모아져서 강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물안경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사태 같은 이런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도 돈으로 따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이게 우리 개발을 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으면 이렇게 숲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피해를 안 입는 것이죠. 숲이 있는 경우는 물이 이제 천천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무들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개발을 많이 해놓으면 이렇게 그 흙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홍수가 나는 거죠. 범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봤죠. 작년 홍수 때문에 섬진강 뚝이 무너지고 뭐 이런 걸 많이 봤죠. 그래서 숲이 주는 서비스는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오감 효과를 해가지고 어떤 먹거리, 그 다음에 위안, 시각적으로 우리가 심신이 피곤해서 산에 가잖아요. 그래서 멀리 쳐다보기도 하고, 그 다음 진정 효과, 새소리 들고 물소리 들으면 좀 조용해지죠. 좀 마음이 차분해지죠. 또 숲에서 나오는 여러 피톤치드나 이런 것 때문에 상쾌해지고, 또 나무를 손대다니 잎을 손대면 그 촉각도 있죠. 이런 오감의 효과도 있다 이 말이죠. 앞에서 이제 돈으로 따지는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도 도시숲이 좀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살림은 잘 되고 있는데, 이 런던 같은 경우에 27, 뉴욕이 23, 파리가 13 이런데, 우리 서울은 5.36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전국토가 9.91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죠. 도시숲의 경우에. 그동안 우리가 도시의 숲을 이렇게 갖고 오는데 상당히 소홀히 했어요. 요즘은 이제 어떤 택지를 개발하면 적용을 많이 하고, 아파트도 과거에는 아파트 1층이 주차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진 아파트들은 다 1층은 이제 정원이고 지하로 들어갔죠.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또 아파트의 보도블록도 과거에는 그냥 벽돌이었는데 또는 아스팔트였는데 지금 투수블록으로 바뀌어져서 물이 이제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옥상 녹화가 되어 있다든지 많은 변화가 생겼죠. 이제 그런 도시 숲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흡수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준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이는 NK 세포가 증가된다든지, 또 노화 방지에 주는 항산화 효소가 증가되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미세먼지 제거하는데도 뭐 잎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세먼지 제거하는 것이 꽤 높다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어요. 도심보다 그 기온도 낮아지고 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러죠. 우리 이제 뒤에 도시숲에 대해서도, 푸른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고, 경상남도 함양에 가면 상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밑에다 쓰면 안 나오네. 상림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 가면은 이제 그 고려시대 최천 선생님이 거기 나무를 심어놨는데, 뭐 울창한 도시숲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여름에도 시원해요. 이런 것을 봐서 숲에 이제 효과가 많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런 바람길을 만들면 이 온도도 낮아지고 공기도 정화된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또 기후 완화라든지 소음 감소라든지 대기 정화라든지 휴식 정화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바람길을 만드는 방법의 도시가 이제 이런 빌딩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도시보다는 물과 숲과 이렇게 빌딩이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도 이제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바로 함께 조성하는 도시가 있는데 아예 이제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이렇게 공기 때문에 숲과 공기가 흐르는 곳에 어떤 건물 높이라든지 이제 도로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인 도시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고,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지구의 햇반은 아마존인데, 아마존을 계속해서 이제 뭐냐면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사료가 필요해요. 콩 재배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경제 초점을 맞춰서 산불을 냅니다. 거기다가 콩을 재배하고 있죠. 아마존을 위해서 사료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산불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면적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브라질 쪽이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전 지구의 탄소 흡수원을 상당량을 차지한 지구의 흑파가 사라지고 있어서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숲에 그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또 녹색 충돌이죠. 녹색 충돌. 우리가 태양광을 건설하는데 이게 탄소를 줄이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사진처럼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다 태양광을 하게 되면 하나만 하죠. 그래서 녹색과 녹색의 충돌, 지금 이제 이런데 못하도록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돼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탄소 흡수원을 없애는 거고 생물서식지 없애는 경관을 안 좋게 만들고 산사태 우려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보다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농지, 염전 이런데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 이런 걸 한다는 거지. 이렇게 염전에다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 규제도 강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파른 것은 못하도록 돼 있고 15도 이상 낮춘데, 그 다음에 보조금 가중치, 이 태양광 하면 옛날에 돈을 많이 줬어요. 한전에서. 근데 지금은 30% 낮췄고, 그 다음에 이런 2년 사용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었고요.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 내지 1000m 떨어져야 된다 하는 입지 제한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죠. 제주도 비자림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희귀종이 나오고, 특히 이제 숲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고, 숲의 기능 때문에 도시에 이제 녹화를 하려면 제도적으로 이런 생태 면적률을 높이는 벽면 녹화라든지 인공지반 녹지라든지 아까 아파트 지상을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탄소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탄소가 있는데, 블루카본 그러면 이렇게 바다에서 탄소를 상당히 많이 흡수하는데요. 여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 잘피 이런 것도 식물들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갯벌 등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탄소를 상당히 많이 흡수하는 거죠. 블랙카본은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에 나오는 화석연료 태울 때 나오는 안 좋은 카본이죠. 그린 카본은 산림에서 흡수하는 이런 탄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그린 카본이죠. 브라운 카본은 화석연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블랙 카본은 검댕, 온실가스는 브라운 카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이렇게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에 푸른길 공원이 있어요. 이게 광주역에서 광주대 입구까지 옛날에 이렇게 철도가 있었는데, 이 철도를 이제 성정역에서 이 서강주역에서 효천역으로 이렇게 옮김으로 인해서 이 철도 부지가 필요 없게 됨으로써 이것을 이제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숲이 이루어진 공원이고, 그 건너편은 이렇게 공원이 아니죠. 시끄러운 도로인데,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온도가 건너편보다
이 2 내지 4도씨 낮아서 도심 그 열섬 완화에도 효과가 있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도로하고 이렇게 이제 차단이 되면 소음도 5 내지 28 데시벨 정도 이렇게 낮아지는 소음 차단 효과도 있다. 이 가로수 벽이. 그 다음에 수많은 이런 어떤 식물들이 느티나무, 봄부채, 비비추 이런 물론 이제 조경에 의한 식물이지만 식물 조성되어 있어서 도시습 기능도 상당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뭐 이런 개선할 점도 꽤 있어요. 난강주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목이 부족한다든지 또는 너무 그 외래 정도 이렇게 침입했다든지 미국 자리공, 노란 코스모스 이런 것들도 침입해 있다든지 개선할 점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조경학과에서 새겨드려야 될 내용들은 푸른길 조성을 할 때 환경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낮은 가로수도보다는 이런 곳에서는 사람 키높이보다 높게 가로수를 함으로써 소음을 차단할 수 있고, 또 이제 특히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인데 기존에 산책로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도로 근처에다가. 근데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전부 이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처음부터 길을 여기다 내주고 여기는 가로수벽이라든지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 놓으면 소음도 차단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온도라든지 이런 것 차단되고 바람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경을 할 때도 이런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환경을 생각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제 부동산에도 이런 그 숲의 기능들을 나타내는 연구를 해서 제가 피톤치드에 대한 어떤 길들에 대한 건강 지도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영향들은 특히 이제 여기 그 무등산의 일수원지 근처에 보면은 편백림이 있어서 상당한 많은 그 피톤치드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무등산의 천연 에어컨 숲의 어떤 그 열섬 완화에 대한 어떤 글을 제가 써놨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주차 그 탄소 중립과 그 다음에 탄소 발자국, 그리고 마지막에 그 탄소 중립과 발자국이 숲이 차지하는 기능과 그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